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600명을 넘어서 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중단됐던 50대 후반에 대한 백신 사전 예약은 오늘 재개되죠. 코로나19 상황 대응책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1,615명 또 최다 기록을 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짧고 굵게 끝내겠다 얘기를 했는데 물론 며칠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상승 추세 계속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계속 당분간은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짧고 굵게 끝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델타 변이로 인한 유행이 매우 극심한 상황이고요. 4차 대유행을 진입하기 직전의 지표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단계 거리두기 정책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의 효과가 나올 때까지는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의 확산 추세가 아마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만약 4단계 거리두기의 효과가 잘 발휘가 된다면 다음 주 중반부터는 어느 정도 확산세가 꺾일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4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과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이길 정도로 효과적일지를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이어서 이제 비수도권에서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서 세종, 전북, 전남, 경북 4개 지역 제외하고 나머지 비수도권 내일부터 2단계로 이제 격상된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느슨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한다든지 이런 풍선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까요? 네, 현재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수도권의 유행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면 네.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은 4단계로 유지가 된다면 비수도권은 한 단계 정도 낮은 게 적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방역에 있어서 당분간은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여름 휴가철에 피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름 피서철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백신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가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차 백신 접종 맞은 사람과 2차 백신 접종 맞은 사람 휴가 가는데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어제 데이터가 나왔었는데요. 얀센 백신의 경우엔 돌파 감염 사례가 매우 많았습니다. 네. 얀센 백신은 1회 접종 백신이거든요. 결국은 2회 접종보다 1회 접종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기 전후의 패턴도 다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나서는 감염 예방 효과는 1회 접종할 경우에는 3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1회 접종으로는 감염 예방 효과가 상당히 안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접종으로는 저희가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반드시 접종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백신 2회 접종까지 마치게 되면 델타 변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네, 있나요? 2회 접종까지 하게 되면 1회 접종은 30%대였거든요. 그런데 네. 화이자는 80% 후반대까지 올라가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도 60% 후반대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접종과 2회 접종의 감염 예방 효과의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회 접종이라도 뭐 8, 90%는 아니고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60%니까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낮은 수치네요. 네, 최근 변이가 계속되면서 백신의 효과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이고요. 네. 사망을 막아주는 효과인데 사망을 막아주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이 되면서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그 만 55세 그 후반대에 있는 50대 분들에 대한 사전 예약 접수를 받았었는데 이게 인터넷 접속 마비 사태까지 빚어졌었습니다. 정은경 청장이 예약 중단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또 대국민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전 예약의 경우 예약 개시 시점까지 도입 일정이 확정된 물량에 대한 예약을 우선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약 후에 접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전 예약이 가능한 물량에 대해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과 일시 중단으로 예약하지 못한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립니다. 3분기 중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의 물량은 50대 연령층이 1차, 2차 접종을 모두 받으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접종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접종하실 수 있도록 사전 예약, 접종, 이상 반응 대응 등 예방접종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55세 이상 50대 분들 사전 예약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보유된 물량은 부족한 게 아니라 시스템적 문제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보유 물량 충분한 겁니까? 네, 보유 물량이 충분하다가 정부 당국에서 설명하는 것과 국민이 체감하시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정부 당국에서는 분기별 도입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공급사의 약속에 따라서 공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하다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4차 대유행이 매우 극심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접종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분기 물량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주기로 주마다 정확한 물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물량은 8월 또는 9월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시기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당장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충분히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55세에서 59세 사이에 예약을 한다고 하면은 59세부터 예약을 오픈하면은 우리가 이런 예약 중단 사태는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묘가 좀 필요한 상태이고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걸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나이를 구체적으로 나누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40대 이하 접종 대상자는 이전과 다르게 더 많이 이제 몰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스크 대란 때처럼 요일제까지도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보기에는 거의 2천만 회 이상의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하루에 100만 회 이상의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접종 일정에 있어서 이런 요일제 배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분이 접종하시다 보면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 건수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상 반응에 대한 우리가 조사 체계라든지 보상 체계 같은 것들도 지금 접종에 여유가 있을 때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자, 백신을 이제 맞았고 나는 이제 백신 2차까지 다 맞았고 2주까지 지났으면 나 이제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2주 지나서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2주로도 충분하지 않은 겁니까? 네, 이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거나 백신을 회피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돌파 감염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이나 개인 위생 수칙은 꼭 준수하셔야 됩니다. 자, 뭐 워낙에 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에 자꾸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우리가 요즘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람다 변이라고 했어요. 이건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바이러스의 변이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변이가 생기면 생길수록 전파 능력은 더 높아지고 백신의 회피 능력은 백신을 회피한 능력이 더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람다 변이라고 해서 더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델타 변이보다도 더 전파력이 높고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람다 변이만으로도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충분한 접종이 이루어져서 전 세계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이는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람다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백신 접종 대상을 연령을 좀 더 낮추자. 그래서 15세 이상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전 국민 모두가 접종을 해야지 유행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백신 물량이 15세 이상에 대해서 접종하기는 좀 모자란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고위험군 접종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15세 이상에 대해서 안전성 데이터라든지 효과성 데이터들이 먼저 접종한 나라들에서 충분히 쌓이게 되면 그때서는 전 확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밀폐된 공간에 있다가 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전에도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에어컨 이제 트는 시기 아닙니까? 자, 에어컨을 틀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실내에서 계속 쓰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지 에어컨을 틀면서도 코로나 그 감염 우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여름이 너무 덥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에어컨을 트시더라도 창문을 완전히 열고 자주 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환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자주 환기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주라는 뜻이 그러니까
뭐 한 10분에 한 번씩 하라는 뜻인 건지 아니면 한 1시간에 한 번 정도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인 건죠? 네, 그런 것에 대한 저희가 자세한 근거를 드릴 수가 있으면 좋은데요. 아직은 거기까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나와 있진 않고요.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료 아낀다고 창문 항상 닫아놓고 있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환기를 시키는 것이 코로나 감염 우려에서 좀 벗어나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거리두기 4단계 이제 하고 있는데 짧고 굵게라고는 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 거리두기 4단계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나타날까요? 네, 효과가 일단 나타날지 나타나지 않을지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효과가 과거의 3차 대유행 때처럼 나타난다라면 다음 주 중반 정도부터는 유행세가 좀 꺾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지금 4단계 거리두기를 2주 정도만 예고한 상태인데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4단계 거리두기를 중단하면 그 즉시 확진자가 다시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4단계 거리두기를 2주만으로는 절대 유행세를 잡을 수가 없고요. 더 연장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4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라든지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좀 부족하다는 게 지금의 걱정입니다. 4차 대유행 이런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국민들도 힘들지만 특히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정재훈 교수와 말씀 나눴고요. 잠시 뒤에 남아공 폭동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